안녕하세요. 조지원 변호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최근 들어 이렇게 이민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역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역이민을 가는 그 케이스를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이민이라고 하면 뭐냐면 캐나다나 미국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영주권이라든지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거주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건데요. 이 얼마까지만 해도 역이민이라고 하시면 뭐 이민 1세들 30년, 20년을 살았던 저희 이민 1세 분들께서 은퇴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든지 한국과 또 북미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보통 역이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저희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최근 들어서 캐나다로 들어왔던 30대, 40대 아니면 50대의 그 가장들이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이민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의 역이민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민의 1세,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죠. 60대, 70대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한국 정부에서 복수국적을 인정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래서 복수국적을 예전에 영주권을 따시고 시민권을 따져서 포기하셨던 그 국적을 다시 취득을 하셔서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이 되시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제 확립이 돼서 이제 아예 돌아가시려고. 근데 그 이유는 많죠. 첫 번째로는 언어, 문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나이가 몸이 아프시니까 의사를 자주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오래 사셨어도 영어가 이렇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료가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한국처럼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뭐 전문의를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두 번째 유형은 좀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건데 남편이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시는 분이 한국에서 한 분이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고 다른 배우자가 한국에 캐나다나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죠. 그 자녀들이 이제 독립할 정도가 돼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 남아있던 배우자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기러기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기러기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 아니면 배우자들 간의 문제로 이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게 가장 되게 티피컬한 가족들이었어요. 그 기러기. 자, 이제 세 번째 여기면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게 한국에서 독립 이민을 해서 30대라든지 주로 40대겠죠. 한국에서 이제 10년 정도 일하시고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캐나다에 독립 이민을 하신 뒤에 6년에서 뭐 7년 이렇게 사시다가 아니면 10년까지 사시다가 결국은 터전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또 마지막 어떤 부류의 역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부류에 제가 말했던 세 번째 부류의 역이민, 그러니까 힘들게 독립이민을 해서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세대라고 분류하기 힘들고요. 저는 소위 말하는 1.5세대예요. 저는 부모님이 캐나다 이민을 오시면서 저는 15살 때 캐나다 이민을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이유들을 할 때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몇 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저의 어떤 연구적인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지인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민 1세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는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을 못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사시는 것도 바쁘시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굳이 한국을 가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민 1세들은요. 한국을 돌아가시지를 못하고 부모, 친지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야 희생의 어떤 아이콘들이셨잖아요. 한국을 좀 일으키신. 근데 저희 세대들은 좀 그렇게까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외롭게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민 1세로서 그렇게 희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외롭게.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너무 외로워서 돌아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될까 하시지만 솔직히 캐나다나 미국에서 사시면서
친지들이 없으면은요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요 상당히 외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언어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언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몇 년을 사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할 정도의 언어는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어는 또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학교에서 부모님하고의 뭐 상담, 학부형과의 상담이라든지 뭐 싸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감정이 섞인 어떤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깊은 대화가 힘든 거예요. 왜요? 언어는 문화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캐나다나 북미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지 못한 분들은요. 어떤 언어나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저희는 어렸을 때 둘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옛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태권브이라든지 둘리 저희가 자랄 때 봤던 어떤 이런 만화 영화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데 중요한 언어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는 어떤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 같은 가지로 외로움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절이 생기는 거고 또 자식들하고도의 깊은 대화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뭐 여러 가지 계속 리핏되는 팀이긴 한데 의료예요. 의료가 뭐냐면 제가 그냥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캐나다나 북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의료 시스템이 약간 티어 시스템이라 해서 티어 1은 보건소 수준이에요. 그냥 가면은 집에서 쉬세요. 물 많이 마시세요. 타이레놀 드세요. 아니면 에드빌 드세요.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하시고 이러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은 의료 시스템이 캐나다가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시스템 제가 일단 먼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에머전시를 가요. 응급실을 딱 가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6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의사를 보면 뭐라 하냐면 you're fine. 그죠? 너 다 괜찮어. 그냥 집에서 쉬어. 그 끝이에요. 그리고 잘 스페셜리스트 어레인지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의를 보고 싶어요. 제가 아니면 정형외과를 보려면 일단 가정의를 봐야 되는데 가정의 보는데 한 달 걸리고요. 가정의가 정형외과까지 보내주는데 3개월 걸릴 수 있고 6개월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저희 3, 40대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왜 의사를 못 보고 요즘에 이제 이거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캐나다에 사셨던 분들은 아프면 일단 집에서 3, 4일 경과를 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아픈 거고 간경화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타이레놀 먹고 좀 쉬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의사 만나려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고요. 다음 거는요. 저도 굉장히 예전에 이해가 안 가도 요즘 이해가 가요. 편리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요. 제가 한국에 여름에 6주 나갔다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편리해요. 그죠? 새벽 2시에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딱 보는데 제가 있었던 오피스텔 건물 안에만 해도요. 족발집, 뭐 육개장집 무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화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다 할 수가 있고요. 배달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반문하죠. 왜냐면 제가 저녁에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던 건데 새벽 2시인가 3시에 청담동에 있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캐나다에 일단 오면은요. 10시나 11시가 되면 모든 게 다 닫습니다. 일단 8시, 9시가 되면은요. 길거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1.5세니까 저는 한 30년을 살았던 1.5세로서는 저는 이미 적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와 편리함과 어떤 반문화를 있었던 저희 기성세대 30대, 40대, 50세들의 어떤 그런 애들은 이 문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초반에는 이러실 수 있어요. 초반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다. 그죠? 회사에 늦게 퇴근하지 않고 9시도 5시.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9시도 5시까지 일하고 집에 갔는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를 사야 되는데 못 사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런 것도 한 가지 팩터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연결된 건데 지루함과 단조로움이에요. 캐나다 하시면 일단은 좋은 자연 환경, 깨끗한 공기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좋은 환경도 좋은 공기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사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 나야가라 폴스 한 40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요 누가 손님이 오시거나 한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면 데려갈 데가 없어요. 토론토는. 그럼 어딜 가요? 저 나야가라 폴스를 가요. 그리고 제 가족들하고도요. 뭐 어디 멀리 못 가면은요. 그냥 1박 2일로 나야가라 폴스 호텔에서 그냥 있어요. 거기 가면 할 건 없어요.
예, 그냥 폭포를 보고 오는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40번인가를 갔는데 그 중에서 그 메이러 미스트라고 하는 그 배 타고 가야지 그게 좀 웅장해 보이냐 밑에서 보이는 폭포가 그걸 본 적은 2번인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이라도 먹고 사는데 바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자연 환경 그렇지만 이 지금 사시는 어떤 그런 환경에 비해서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남편이 둘 다 한국 공기업하고 한 분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해서 휴직을 하신 거예요. 휴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오셔서 한 3년 정도 휴직을 하시면서 두 분 다 학교를 다니셨어요. 학교를 다니시니까 캐나다에서는 지금은 안 되는데 그 당시 한 6년 전에만 해도 아이들이 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세이프하게 어떤 이민의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3년 정도 휴직을 하시고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떤 분들은 휴직이 가능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분은 공기업에 일하셨고 아내는 남편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3년 정도 있다가 아예 퇴직을 하셨어요. 왜? 이제는 학교도 졸업했고 이제 워크 퍼밋도 나와서 이 일을 하겠다 이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쉽게 잡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잡잡는 게 생각보다 오래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온 돈도 점점 까먹게 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잡을 잡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노동 그 청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낭패가 뭐였냐면 갑자기 이민 제도가 바뀌면서 이 취업 비자를 갖고도 이민이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역이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본인도 그래요. 이제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런 이유들도 만약에라도 본인이 캐나다가 너무 좋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극복을 하겠는데 이민 1세로서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캐나다의 삶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거죠. 예, 말씀드렸던 편리함, 단조로움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이 그나마 나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생산직이 아니시고 관리직이나 사무직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아가 현실이 되고 뭐 한국에서 과장 아니면은 뭐 주임 이 정도의 직분에서 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캐나다 딱 오니까 하실 수 있는 건 대부분 생산직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느낌도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역이민을 결정을 하시고 한국을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민 때문에 상담을 했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들마다 성향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자라온 배경 그리고 이상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이민 생활이 뭔지에 따라서 이 역이민의 결정이 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캐나다가요. 깨끗한 자연환경, 좁은 빈부의 격차, 아이들에게 친절하고요. 또 그다음에 치열하지 않은 생활 환경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민이란 거는요 되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다른 나라를 이민을 가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삶과 본인의 성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잘 따져보시고 이민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캐나다가 살기 힘들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살고 있고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의 꿈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을 오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민을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는요. 캐나다에 100만 명의 한국인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희망과 현실과 맞지 않는 기대치를 갖고 이민 오시지 말고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서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잘 계획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을 잃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위축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